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을 통해서 건강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날도 제법 풀려서 포근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 대형 산불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포근해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인데? 오? 네. 와. 창과 방패. 창과 방패? 네, 창이 굉장히 크네. 그러네요. 창이 엄청나게 큰데 방패는 조그만데 다 막아. 강력한데요? 뭔가 방패처럼 예. 건강을 지키는 이것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네. 그 창과 방패면 옛날에가 모순이잖아요.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하고 뭐든지 뚫는 창. 네. 뭐 그런. 근데 그렇게 막아낸다 그러면 또 요새 새롭게 대두되는 거 있잖아요. 뭐 면역력 이런 거. 그럴까요? 아닌가? 과연 그걸까요? 자,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마스크. 이것도 뭔가 막아내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마스크 착용하고 뭐 코로나19랑 관련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손 씻고, 그렇죠? 외부에 뭔가 안 좋은 것을 막아내는 이번 선생님 얘기가 맞을까요? 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건 뭐 짐작이 갑니다만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항상 골골골해요. 맨날 잔병치레를 하고 늘 피곤하고 감기 걸려도 남들보다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긴 또 곤란하더라고요. 그저 허약 체질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야, 이거 보니까 그냥 50대가 힌트인 것 같아요. 예. 50대. 갱년기. 50대? 갱년기. 갱년기가 창과 방패인가? 갱년기. 그러네. 아, 그 갱년기. 집에서 좀 필요하죠. 그렇죠. 집에서. 네, 갱년기 반응 무서워요. 그렇죠. 와이프가 점점 창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요. 그럼 방패 막아내야죠. 막아내야죠. 자꾸 남자 방패가 돼가고 있는데. 자, 오늘 뭡니까? 자, 오늘은요. 면역 건강법입니다. 이보은 선생님이 정답을 맞히셨네요. 네. 건강의 시작과 완성, 면역 건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면역 중요하죠. 요새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거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면역력 증강이. 진짜 지켜야 되는 게 면역력인 것 같아요. 뭐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들 드려서 네. 면역력 하면 정말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 근데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게 해야 건강의 시작과 끝을 챙기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면역력의 힘. 그래서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내 몸속의 면역력.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무너질 경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암세포를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다. 면역력과의 전쟁 중인 현대인,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궁에 생긴 염증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난달 자궁 적출 수술까지 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했더니 손님도 많이 없고 일도 많이 안 하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손도 자꾸 거칠어지고. 떨어진 체력 때문인지 최근 몸 곳곳에 피부 질환이 생기고 있는 상태. 미용 일을 하고 있는 그녀에겐 혹독한 현실입니다. 40대 이후 계속되는 몸의 염증 때문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꼭 챙겨 먹게 됐다는 한방음료. 예, 제가 감기 걸릴까 봐 습관적으로 이걸 달고 살아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손 닿는 곳곳에 한방음료를 넣고 많게는 하루에 10병도 거뜬히 먹는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염려돼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젠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잦은 병원 생활 때문에 단골 손님조차 끊길까 봐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그녀. 하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금세 지쳐버리는 체력입니다. 그녀는 먹는 것이라도 잘 먹어서 기운을 차리려고 건강한 식단과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챙겨보지만 그마저도 목 넘김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도 떨어진 식욕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먹는 것도 부실해서 몸은 더욱 약해지기만 합니다. 최근에 식욕도 떨어지고 몸도 피곤하고 저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잘 회복되지 않는 그녀의 몸 상태,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걸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염증 검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검사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면역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특히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나 더 나아가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면역력 문제. 그녀의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 면역력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 지키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결국 막아내는 내 몸속 의사가 바로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병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바로 그 시작과 끝, 그 시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면역력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이 막 아프면 그제서야 나 면역력 좀 평소에 좀 챙길 걸 이런 생각을 하다니까요. 맞아요. 면역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면역력 떨어진 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평소에 나 잔병 치레 안 하고 감기 안 걸리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제 감기에 걸리기 시작을 하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난 체질상 하루 이틀만 쉬어주면 낫는데 이번에는 유독 일주일 이상. 네. 아니면 고열에 시달리다 이제 입원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아이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제 잔병 치레를 하고 아픈 빈도가 높아진다. 이러면 이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병원균, 요것도 죽여주는 게 면역력이고요. 그다음에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것도 얘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나쁜 화학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제거해주는 것도 면역력이 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뭐 알레르기 증상이나 암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 면역력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 박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게 아주 핵심이 되는 게 면역력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생성된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첫 번째로 면역력의 역할이지만 병균을 죽여버리는 것도 두 번째 역할이고,
암세포도 매일 한 4, 5천 개씩 생기니까 네. 그걸 없애는 것도 면역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가 그 질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진짜 면역력이 우리 몸의 방패 같은 역할을 진짜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면역 건강법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먼저 장민욱 교수님, 체온을 올려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의 오늘 면역력 올리는 비법은 바로 체온을 올려라입니다. 아. 이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더욱더 떨어지는 이유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많고 실제 우리는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건강 지수가 10점이 내려간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로 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15%, 20% 정도 증가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체온과 또 생명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아유, 알죠. 알죠. 테스 형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테스 형. 아버님, 의학의 아버님. 네, 맞아요. 의학의 아버지. 가장 핫한 아버지죠, 네. 요즘.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요. 일단은 우리가 약으로 고쳐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라. 네. 그리고 수술로도 못 고칠 것 같으면 열로써 다스려서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열로 다스려서도 못 고치면은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 정말 예전부터 이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온과 면역력 한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차갑다. 일단 차다 하면 기능이 멈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그냥 극한 1도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1도 지켜가지고 면역력도 올리고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들어올 때 늘 체온 재고 오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체온계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는 찬바람 맞고 들어와서 체온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낮게 나왔어요. 네. 여기다 재는 거죠? 네. 손목이나 아니면 그냥 이마에다가 재잖아요. 36.4도네. 딱 좋은데요? 괜찮은 거죠? 네, 저도 들어올 때 36.5도. 36.5도. 네, 네. 정확하게 맞추네. 야, 네, 그렇죠. 우리 36.5도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거의 이 체온을 많이들 재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체온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정상 체온을 만드는 것은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을 뜨겁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과 근육 쪽입니다. 이 간과 근육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게 되고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또 체표면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조금씩 열을 또 낮춰주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열을 생성하는 쪽과 열을 소실시켜주는 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우리 뇌의 시상하부인데요. 겨우 0.5도에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내 몸에 있는 대사 과정이 대단히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체온별 건강지수가 36.5도일 때 면역력이 가장 좋고요. 36도, 0.5도만 떨어져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고 35.5도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줄이려고 하는 절약 모드로 돌아갈 수 있고요. 35도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34도는 우리 생명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이고요. 저희가 저체온 요법을 할 때도 이 34도를 기준으로 더 낮게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30.05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고 저체온증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온도는 27.5도니까 대략 한 10도 정도만 낮아져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체온이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교란이 더욱더 무서운데요. 자율신경 자체가 면역세포의 활성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지수 10점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체온 지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성인병에도 영향이 있고. 네, 맞습니다. 암과 같은 성인병 발생에도 이 낮은 체온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체온도 조금은 떨어지는데 8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평균 체온이 35.5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체온도 조금 떨어지고 면역력도 좀 약해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나이 들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도 10년 전에 큰 수술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수술 후에 체온이 떨어지는 좀 걸 떨어지시죠.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몸의 대사 과정이 좀 떨어져 있고 면역력도 그 사이에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전 이제 이재용 MC께서도 이 체표면에 있는 곳에서 이 손목 온도를 쟀는데 이것을 네. 표면 온도, 체표면 온도라고 하는데 정말 네. 중요한 건 사실 심부 온도거든요. 신부 온도.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런 차트들도 모두 다 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부 온도면 뭐 내 몸 안에 있는 온도예요? 네, 맞습니다. 내 몸 속에 있는 온도죠. 사실 우리 심부 온도를 가정에서 쉽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체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을 좀 한번 보시고 싶으면 네. 한 2주일 정도에 걸쳐서 아침에 일찍 체온을 꼭 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체온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아, 어쩔 때 그럼요. 컨디션이 나쁘면 떨어지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체온이라는 게 오전 6시쯤에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4시, 5시, 6시쯤이 가장 높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변할 수 있는 체온의 양이 한 0.5도에서 1도 정도 되니까요. 그 점도 좀 감안하셔서 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속체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걸 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버튼 하나만 잘 자극을 해줘도 몸의 끌어올릴 버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기해열입니다. 기해열. 기해열. 이름만 들어봐도 여기 자극해주면 뭔가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네, 기가 기가 느껴져요. 모여있는 바다예요. 네. 자,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배꼽 밑으로 자기 손가락 이렇게 두 개 정도 아래에 내려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꼽 두 개 아래에 위치한 자리에 기해열이 있는데 이 자리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속 체온이 떨어졌다, 뭐 체온이 떨어졌다 했을 때 자극을 해서 순식간에 빨리 체온을 올려주게 되는 자리입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도 많이 시술을 하고 뜸을 뜨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꾹 눌러요? 꾹 많이 이 자리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살짝 눌러서는 별 자극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눌러요? 좀 눌렀을 때 단단한 심지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꾹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이 이게 배에 힘 빼고 눌러야 됩니까? 힘 주고 눌러야 됩니까 이게? 힘 빼고 누르시는 게 빼고, 좋고요. 힘 빼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눌러주시면 가장 좋아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맞습니다. 구부리고? 네, 꾹꾹 그렇게 해야 눌러라. 깊게 자극이 돼요. 그러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심부 체온을 올릴 수 있다. 네. 또 장 교수님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속 체온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 체온을 제대로 아주 저렴하게 네. 올릴 수 있는 바로 찜질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려고. 찜질 스트레칭. 찜질 스트레칭. 저희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네, 그럴까요? 같이 여기 나가볼까요? 나와서 네. 여기서 하는 건 찜질 스트레칭. 찜질방 가는 게 찜질방 가서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네. 모사 선생님께서 이 기해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따뜻하게 데피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찜질팩 집에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죠. 비싸요. 네, 겨우 1,000원으로 찜질팩을 아주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1,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앞에 저희가 준비한 네. 바로 이 곤약입니다. 네. 곤약? 네. 이 곤약 요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좀 가둘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는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찜질팩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곤약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잠깐만 데워주시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의 출력이라든지 뭐 크기를 감안하셔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를 데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따끈따끈해지는데요. 저희가 미리 좀 데워놓은 곤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네. 아주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런 곤약을 하나 준비하셨으면은 이 면포에 쌓으시면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데우고 나면 이 겉부분이 좀 말라요. 네. 그래서 손으로 잡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완성된 것도 하나 있죠.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쌓아주면은 아주 집안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온기가 오랫동안 가요. 오.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이 면포 찜질팩을 가지고 제가 네. 기해열을 한번 자극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요가 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장인 MC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요즘 많이 눕네요. 푹신해. 네, 좋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기해열을 좀 자극을 해야 되니까요. 편안한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기해열 자리에다가 네. 이 곤약으로 만든 따뜻하게 한번 좀 찜질팩을 네. 배꼽 2마디 밑에. 네, 맞습니다. 따뜻해.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곤약이 좀 흐물거리기 때문에 네, 금세 따뜻함이 잘 전달이 되죠. 마치 물이 들어있는 아주 비싼 이 온열 찜질팩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데요. 네. 훨씬 더 오랫동안 온열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숨을 천천히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온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좀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잠이 솔솔 와요. 네. 너무 잠이 잘 오겠네요. 따뜻해서. 네, 맞습니다. 푹신하고 따뜻하고. 좋죠. 아마 이 발끝, 손끝 모두 다 이게 온기가 쭉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바로 이때 스트레칭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온열 기운이 조금 느껴진다 하는 순간 자, 스트레칭은요. 하늘 방향으로 손과 다리를 뻗어 주시면 되겠어요. 하늘 좋아요. 방향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마구마구 털어 주세요. 네. 마구마구 털어 주세요. 이거 붓기 뺄 때 하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아니,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 동작 많이 해요. 맞습니다. 찜질방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누워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네. 가볍게 그냥 꺾어주는 방식으로만 운동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한 30초 정도 쭉 손과 발을 좀 풀어주시면서 더욱더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바로 이 동작만으로도 이 심부 체온 온도가 0.5도에서 1도 정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정도 털고 나서 다시 30초 정도 숨을 편안하게 골라주시는 방식으로 1분 30초 정도가 한 세트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서 따뜻하게 몸을 좀 데우시면 되겠는데요. 예. 저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정말 아직도 아주 몸에 따뜻한 열기가 기운이 싹 올라와요. 많이 남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네. 침대 위에서요. 네. 어. 기해열에다가 가볍게 올려주고 저희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1분 30초 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좋아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요. 한 30초 정도 편안하게 이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곤약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네, 기해열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손과 발가락 내까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네, 벌써 푸근푸근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가고 나면 천천히 팔과 다리를 들어서 마구마구 네,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털어. 네, 마구마구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털면서 다시 한 30초 정도 신나게 털어주시고요. 네, 관절이 조금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가볍게 꺾어주시는 방식으로 네, 이게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그렇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특히- 누워서 하기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사실 자, 이게 여배우분들이 이거를 아침마다 하신다고 많이 하시죠. 네, 분들 들었거든요.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제 30초 정도가 지났는데요. 편안하게 누워서 다시 이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손끝 발끝이 네, 좀 찌릿찌릿한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이 온몸으로 다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아침에 하면 안 되겠어요? 다시 돌릴 것 같아요. 따뜻했어. 네.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우리 몸의 기혈을 좀 순환을 시키고요. 이 동작만으로도 한 0.5도에서 1도 정도 심부 온도를 올릴 수 있는데요. 되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모세혈관은 한 50억 개가 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이 이 손과 발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막 털어주시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곤약팩을 이용해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렴해요. 네, 잘 좋았습니다.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끝, 발끝에 모여있는 모세혈관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렇게 따뜻하게 단전에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쫙 털어줘서 이걸 정리해주면 확실히 내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좋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면역력도 아닙니다. 면역력인데 우리 왜 수족냉증 있으신 분 있잖아요. 손발찬분. 네. 그분들 이거 하면은 조금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이게 따뜻한 차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속까지, 이 위까지 따뜻하게 데펴주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먹어라.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이번 선생님, 모선 선생님, 네. 잘 먹어라.
뭘 우리가 잘 먹어? 면역력을 올리려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서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보보다도 식보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잘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면역력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서 우리 이보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건강밥상 제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새롭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보은의 장수 밥상. 이번에 장수밥상. 네. 아무래도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게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재료인데 네. 제가 행복한 아침 때문에 아낌없이 제가 내놓는 재료거든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 올리는 거 역시 고기. 아, 고기 참 좋아하죠. 고기 너무 좋아해. 산삼. 산삼. 뭐 이런 거. 홍삼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3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요 정말 어머님들이 정말 양념으로도 많이 쓰시고 요거 아주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재료예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 요 들깨가요 머리 허여신 분들 있잖아요. 그 머리 검게 해준다는 그런 옛말이 있을 정도로 요게 지금 백발로인 머리 검게 해준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거기에 영양까지 좋은 게 이 들깨인데요. 들깨는 보통 우리가 양념으로만 사용하는데 오늘 제가 얘를 딱 주역으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메인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식품 영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들깨라고 하지 않고요. 네. 들깨를 금깨. 금운동에서 금을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양한 무기질도 좋고요. 그다음에 들깨 갖고 들기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들기름에는요, 그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그 여성분들 살짝 볶아주면은 이게 이제 약간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성분이 이 암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체중 감량에도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중년 이후 여성분들한테 들깨는 정말 금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깨. 네, 또 우리 들깨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기를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간을 윤택하게 하고 골수를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네. 사실 골수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그만큼 들깨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들깨 하면 또 이제 들깨 수제비. 좋죠. 이거 먹으면 왠지 정말 좋죠. 든든해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들깨. 그렇죠. 얼마나 아이들이 착각하겠어요. 정말 열려라 들깨인 줄 알고. 아이고, 너무 근데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념에 주로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들깨 가지고요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 제가 잘해 먹는 방법입니다. 바로 무와 들깨를 넣고 밥을 합니다. 들깨밥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들깨밥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이 들깨밥이 지금쯤 해 드시면은 가장 입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약간 날씨가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일교차도 크고 네. 이럴 땐 조금 많이 춥기도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아침에 나올 때 추워서 약간 몸을 움츠렸는데 이럴 때 무 들깨밥이 굉장히 뭐랄까요? 맛도 좋지만 집 나간 입맛도 확 잡아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일단 무는요. 여기 뭐 겨울무 워낙 맛있잖아요. 네. 요거 나박나박하게 딱 한 2, 3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왜 이렇게 길이를 짧게 하냐면 우리가 숟가락에 밥을 딱 떴을 때 무가 좀 늘어지거나 한다 그러면 약간 어때요? 좀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딱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굵기도 나무젓가락 굵기로 만들어야지만 무가 늘어지지 않고 무의 수분감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볶은 들깨예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들깨 사갖고 오시면 깨끗하게 씻어서 볶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살짝 볶아놓은 들깨인데 네. 워낙은 생들깨를 써야지만 훨씬 더 영양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생들깨를 먹어보니까 약간 느끼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한번 볶았습니다. 그래서 볶은 네. 들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좋은 들깨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뭐 일단은 국내산 들깨가 가장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들깨 입자를 봤을 때 굵기가 굉장히 일정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물질이 없는 잡티가 없는 들깨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들깨 사러 가서 들깨 그냥 한 대 주세요 이러시면 뭐 보통은 뭐 400g, 500g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왔을 때 깨끗하게 씻는 방법도 중요해요. 네. 근데 무조건 볼에다 담고 물 틀어놓고 씻으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꼭 고운 체에다가 들깨 받쳐서 물 바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들깨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몇 번씩 헹궈주시면 되는데 꼭 체에 받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해 둘게요. 네. 자, 이제 밥을 안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아주 쉬워요. 뭐 야, 저는 밥 위에다 돌솥밥 들깨 뿌려 먹는 준비했는데. 건 알았어도 저렇게 넣어서 그러니까요. 밥하는 네. 건.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이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가마솥을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는 전기밥솥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쌀은 깨끗하게 씻어서 30분은 물에 담그고 30분은 체에 건져서 젖은 면보를 높인 다음에 약간 불려주세요. 그래야 굉장히 뭐랄까 요새 좀 실내 기온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네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놓으시면 쌀 알알이 이게 금이 가서 좀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려면 꼭 젖은 면보 덮어서 불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한 줌 깔아요. 그다음에 무 한 줌 깔아요. 이렇게 비슷한 양이네요. 또 쌀 깔아요. 아, 이렇게 그다음에 하세요, 선생님? 네, 또 무 한 줌 깔아요. 저거 뭐 약밥 같은 거 찔 때 저렇게 순서대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해야지 그 무에 있는 즙이 쌀 알갱이의 단맛이 다 배이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무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켜켜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층층이 해야지만 무향이 밥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그쵸.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과일 그다음에 케이크 만들 때도 그쵸. 네. 그래야 안 싸워요. 예. 밥물을 먼저 붓니다. 밥물을 먼저. 예, 대부분 밥물은 1.5배를 붓는데요. 무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1.2배만 부어도 괜찮습니다. 네. 1.2배 부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할 게 있어요. 들깨를 이렇게 뿌려 주세요. 위에다가. 네, 한 큰술에서 한 2큰술 정도 이렇게 뿌리세요. 자, 그다음에 오, 너무 그러니까. 쉽죠? 네. 이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다 선생님? 됐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이렇게 쌀 위에다가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요거 하나 또 있어요. 요 국간장이에요. 지금 국간장을 넣어요? 네, 국간장을 이렇게 무하고 밥, 쌀 지어지는 데다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에서 나는 그 왜 단맛도 있지만 무 맛이 조금 아린 맛도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국간장을 넣어야지 이게 양념장 없이 아주 맛있게 감칠맛 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센 불에 올리시면 되는데 네. 처음에 센 불은 보통 한 3분 정도 끓였다가 밥물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10분 정도 뜸을 완벽하게 들이면 아주 맛있는 무 들깨밥이 만들어집니다. 네. 아, 저는 나중에 양념장을 네. 만들어서 비벼 먹거나 이러는 네. 줄 알았는데 아예 국간장을 밥 지을 때 넣어서 짓는 게 또 그러면 핵심 저걸 포인트예요? 전기밥솥에 할 때도 네.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취사하면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매뉴얼에 백미 취사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밥솥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들깨향 묻어갖고요. 분명히 씻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설거지 담당이시군요. 네, 설거지 요즘에 힘듭니다, 저거. 장혜인 씨는 냄비밥 할 줄 알아요? 냄비밥 아니요.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서. 네. 근데 벌써 스튜디오에 저 가마솥 밥 냄새가 지금 네. 진동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손밥이 맛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뜸을 네.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무 들깨밥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면역력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나물이죠. 바로 시금치입니다. 지금쯤 남의 시금치가요 엄청 달고 엄청 연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로 바로 시금치 들깨 나물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요알못 우리 예인 씨. 저도 새댁이라서. 네. 이거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다듬어요? 저는 그냥 흐르는 물에 일단 씻은 다음에 네. 뿌리 주고 그냥 뚝 따서. 아, 그래요? 네. 안 되나요? 땡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정말 면역력 섭취를 위해서 먹는 시금치를 그냥 섬유질만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분홍색 뿌리 부분 보이시죠? 네. 요게 굉장히 비타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주변에 있는 검은 깍지만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요거를 그냥 갈라요, 요렇게. 4등분으로. 그래서 요걸 쭉쭉 찢어요. 저는 이거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건지 네.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찢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요거를 바로 우리가 헹궈서 데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요 뿌리 부분을 잊지 마시고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금치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요 뿌리 부분에 있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요걸 잡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을 좀 팔팔팔 끓였습니다. 이제 데칠 건데요. 네. 자, 우리 예인 씨는 시금치 데칠 때 어떻게 데치세요? 소금을 살짝 넣습니다. 소금요? 네. 아, 그거는 맞았어요. 하나만 더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무침을 네. 할 거잖아요. 그랬으면 시금치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릇파릇. 그쵸? 네. 파릇파릇하게 만들려면 뭘 넣어야 되느냐? 바로 식용유 한두 방울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일단 넣고요. 네. 아, 식용유를 넣으면 돼요? 네. 식용유 딱 한 2방울 정도만 딱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윤기가 생기죠. 네. 자, 그럼 다듬은 시금치를 넣을 건데요. 자, 이제 우리 섬초는 사실 이렇게 포항자처럼 다듬어서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뿌리 부분부터 못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딱 시금치 익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금치는 얼마나 데칠까요? 살짝. 살짝 담갔다 살짝. 우리 최은환 박사님은 시금치 얼마나 데칠까요? 저도 살짝. 많이 익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흐물흐물해져요. 살짝에 대한 시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20초입니다. 20초. 자, 넣었어요. 20초 메모. 네, 자, 20초. 넣었어요. 넣어서 요거를 물 안에 다 집어넣고 나서 지금부터 딱 20초만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20초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맛있게 먹으려면 여덟, 세야죠. 아홉, 열 됐잖아요. 네. 뒤집어요. 뒤집어. 뒤집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10초 밑에 넣구나. 거는 많이 익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그러면 바로 건져야 찬물을 되죠. 이렇게 갖다 놔요. 네. 찬물을 갖다 놓고 이거 바로 건져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섬초는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단맛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데쳐내도 되지만 요거보다 조금 억센 시금치 있죠. 네. 약간 포항초라 그래갖고 앞에 뿌리 부분이 약간 단단한 거 그거는 요거보다 5초를 더 주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때는 25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헹궈 주시는데 한 번 더 헹궈야 맛있어요. 네, 요거 한 번 더 네, 드릴까요?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세대는 늘 시금치는 뽀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살짝 데쳐주면은 그 시금치 안에 있는 공기들이 제거가 되면서 그렇죠. 색깔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 나무를 무조건 살짝 데쳐야 더 맛있는데 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는 안 먹어봤네. 서양 사람들은 샐러드 먹을 때 그냥 생시금치 얹어서 샐러드를 먹어요. 맞아요. 자, 시금치 이렇게 데쳤더니 보세요. 색깔이 벌써 이제. 색깔 이쁘죠? 네. 딱 이렇게 나왔어요. 시금치는 잘라서 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치고 난 다음에 썰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리고 저는 김밥 쌀 때 꼭 시금치 이렇게 딱 해서. 그렇죠. 네. 시금치 어머니가 들어가야죠. 안 썰어서 넣어주시면 김밥 이렇게 통으로 들고 먹을 때 시금치만 찌욱 나와. 아우. 가끔 공감돼요. 당근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가진 양념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나물은 사실 요 시금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미나리도 있고요. 요새 조금 있으면 돌미나리도 나오잖아요. 네. 또 참나물도 있고요. 나물 종류는 다 이렇게 데쳐서 무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다음에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보통 시금치를 어머님들이 이 파랗게 생긴 것을 살린다고 소금으로 무치거든요. 근데 이 달달한 섬초 같은 경우에는 국간장으로 살짝 감칠맛을 내시는 게 좋아요. 네. 요거 넣고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 기름? 아, 그다음에 오늘의 짝꿍입니다. 요거 이렇게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네. 들기름에 들깨라. 네. 너무 좋네요. 아우, 자, 이렇게 묻혀서 들들하네요, 그냥. 맛있게 확 내고 그다음에 들깨를 이렇게 해서 살짝 아우, 버무려 고소해. 주세요. 아우. 맛있겠다. 이게요. 우리가 보통 깨소금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이 들깨 넣으면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요. 자, 제 옆에 있는 분은 꼭 이렇게 먹어봐야 돼요. 행복해. 어때요? 아유, 맛있겠죠. 근데 들들하죠. 진짜 들더래요. 되게 밥 위에다가 확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쵸? 제가 좀 이따 밥이 다 뜸들고 나면 탁 얹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대로네. 다 올렸어. 완전 맛있죠? 네. 자, 그러면 모사 선생님이 그러면 네네. 후식으로 먹을 차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재료는 사실 들깨예요, 들깨. 네. 들깨가 진짜 메인이 될 수 있는 들깨를 이용한 면역차를 저는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보면 이제 들깨를 사오면 이렇게 뭐라고 껍질이 있는 채로 사게 되잖아요. 네. 사실 요거를 진짜 좀 곱게 목 넘김 편하게 하고 싶으면 방앗간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거피를 해달라, 피를 벗겨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루를 내서 오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방앗간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럼 들깨를 사 오신 다음에 일단 한번 볶아 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체에 받쳐서 씻어 주시고 이제 프라이팬에 놓고 볶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볶기 전에 항상 다 올려놓고 불을 올리셔야 됩니다. 네. 달궈진 상태에서 깨를 올리게 되면 난리 나요. 난리 나죠. 바바바바바 네. 튑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프라이팬에 불을 이제 붙여 올릴게요. 네. 불을 또 확 켜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네. 아직 모사 선생님이 많이 안 해보셨네요. 도와주셔야 돼요. 비싸요, 네, 선생님? 네. 야, 저것도 못 키는 사람이 몰랐어요. 저 버너는 잘 키는데 그리고 이게 들깨가 기름 성분이 있어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익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덮어주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금방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 볶아주는데 깨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볶은 거예요. 네, 색깔 변하기 기다리면 거의 태우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거 이제 저희 이제 식품하는 사람들이 참깨와 들깨가 다 볶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하고 요 검지 사이에 딱 넣고 요거를 이렇게 싹 틀어보는 돌려요. 거죠. 네. 이게 딱 돌렸을 때 껍질이 싹 벗겨지면은 다 익었다. 그래요? 이게 좀 우리 덜 한번 벗겨지면 해볼까요? 되게 더 잘 익었는지 이게 한번 너무 볼까요? 부셔지면 너무 많이 익었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딱 비벼보세요. 딱 비볐을 때. 잘 되네요. 오, 네. 지금 정도 딱 좋은 것 잘 같아요. 볶아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볶은 상태에서 믹서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너무 뜨겁지 뜨거운 않아? 상태를?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빨리 했잖아요. 네. 막 익힌 건 아니라서 살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아이고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옆에 있는 부인한테 혼나야죠. 정성이 얼마 있는데 저거. 등짝 스매싱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믹서에 싹 갈면 갈려갖고 밑에서 갈리는구나. 막 거품처럼 올라와요 지금. 오. 그러네요. 잘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볶아야지 잘 갈려요. 금세 색깔이 다 변했네요. 이 껍질이 흔들면서 벗겨지고 이제 갈아줘야 색깔이 돼요. 갈려 나오는 네. 거죠. 이게. 오. 흔들면서 네. 사실 그냥 난 고소하게 먹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2스푼 넣고 물 좀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목 넘김이 힘들더라고요. 자꾸 걸리고 기침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안에 채 있잖아요. 네. 채를 이용해서 걸러주시면 돼요. 야. 아, 고운 가루만 따로 빼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쭉.
밑에 아주 저게- 예쁜 아이들이 또 떨어지네요. 저게 통들깨나 볶음들깨는 냉장고에서 보관하셔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요. 저렇게 갈고 나면은 냉장고에서도 2주를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갈고 나시면 얼른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갈고 나면 이렇게 이제 고운 가루가 나오게 돼요. 네. 요거 2큰술 하고요. 물 넣고 꿀 넣고 드시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색이 연하면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두유 색깔 정도 날 때까지는 가루를 넣고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 주셨으니까. 네. 야, 이거 자, 들깨차 지금 한 드실 동안에 저는 밥이 다 됐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짠. 밥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보세요. 와. 야, 이렇게 좋다. 지어졌잖아요. 어우. 자, 이제 요거를 제가 똑같아. 드린 그쵸. 시금치 나물하고 같이 잡수시면 됩니다. 네. 무밥을 아, 이 밥 얼마나 맛있겠어요. 와. 이건 약간 냄새도 미숫가루 좋아요. 같은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좀 생긴 건 율무차 비슷하다고 율무, 느꼈는데요. 어우. 미숫가루 맛도 나고 괜찮네. 야, 이거 맛있어. 고소하죠. 맛있어요. 네. 야, 갑자기 궁금한데 그 냉동실에 우리 집에 보니까 미숫가루가 몇 년 전 거부터 있더라고요.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건조가 되어 있는 거여서 아, 예. 크게 냄새만 나지 않으시면. 예. 먹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고요. 와, 네.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의외로 괜찮죠. 네. 개인적으로는 배달 여기다 다녀와야 오히려 될것 커피를 같아. 넣어서 커피 들깨를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차 마시는 사이에 밥이 왔어요. 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무밥을 다 만들고 나면요, 일부러 누룽지가 좀 생기거든요. 만약에 냄비밥 하셨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들깨의 숭늉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꼭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도 같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 밥에 시금치 올려가지고. 야, 네, 이 시금치. 잡숴보세요. 시금치 올려서. 아니, 밥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들깨밥. 밥 한번 잡숴보세요. 아유, 세계적으로 시금치를 이렇게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딱 어울려, 딱 어울려. 딱 어울리죠? 이 밥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양념장이 들깨가 없어도 탁 터져서. 되잖아요. 와, 맛있다. 이런 밥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 밥은 젓가락으로 못 먹겠어요. 들깨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시금치가 아삭아삭하고 네. 제대로 잘 양념이 됐어요. 네. 시금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네요, 선생님. 그래서 시금치를 삶을 때 비법 몇 초? 20초. 맞아요. 딱 20초만 지켜주시면 이렇게 아주 살캉살캉하면서도 들깨가 톡톡 튀기는 맛이 딱 일품인 시금치 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이보은 선생님 말에 제가 조금 이제 반론을 하면 들깨가 톡톡 터지는 맛이 아니고 들깨가 톡톡 터지는 소리. 어우, 소리가 너무 즐거워요, 이게. 소리 먹는 굉장히 재미도 맛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시금치에 저희가 뿌리를 살렸잖아요. 네. 깍지만 제거하고. 네. 이게 또 식감이 좋네요. 저 단맛이 많이 나죠. 네. 면역력에도 또 이게 도움이 된다니 맛도 이렇게 좋은데 레시피 보겠습니다. 고소한 즐거움에 겨울 면역력까지 지키는 들깨로 무 들깨밥과 시금치 들깨무침 그리고 면역차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요, 볶은 들깨와 들기름 외에도 무 들깨밥은 무와 불린 쌀, 국간장, 또 들기름이 필요하고요. 시금치 들깨무침은 시금치와 각종 양념, 또 면역차는 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선 무는 4cm 굵기로 채를 썬 다음 솥에 불린 쌀과 무를 켜켜이 쌌습니다. 밥물을 넣고 볶은 들깨, 들기름, 국간장을 넣고 섞어 밥을 지으면 달큰하고 고소한 무 들깨밥 완성! 시금치는 손질해서 4등분으로 가른 후 식용유와 소금을 넣은 물에 시금치를 20초만 데쳐주고요. 볼에 시금치와 국간장, 파, 마늘, 들기름, 또 볶은 들깨를 넣고 무치면 시금치 들깨 무침도 완성됩니다. 면역차는요, 들깨 가루를 체에 쳐서 고운 들깨 가루를 준비해 뜨거운 물에 꿀을 섞어 마시면 됩니다. 찬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 오늘 배운 면역 밥상으로 맛있게 건강해지세요. 들깨는 들깨 수제비만 생각했었는데 들깨밥 강추입니다. 한번 정말 드셔보시고 맛있네요. 면역력 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방패를 만드는 면역 건강법인데 차윤환 박사님 얼굴인데 뜯어 말아. 뜯으셔도 됩니다. 염증을 잡아라. 예. 자, 우리가 염증 그러면 이렇게 뭐 상처가 나서 이렇게 불어오르는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만성염증, 이게 굉장히 나쁩니다. 이 만성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장기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만성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기 이전에 또 화면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쉬는 날에도 청소를 하면서 쉼없이 움직이는 오늘의 주인공.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진짜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다 죽는다는 거를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왜 어디가 아프셨어요? 예, 위암 수술했어요. 9년 전 심한 독감 이후 발견하게 됐다는 위암. 평소에 단순히 소화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큰 병이 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기양인 줄 알고 나중에서 약을 먹다 보니까 위암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위암 수술 이후부터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특히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그녀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모관 운동과 발끝치기 운동. 주부의 운동법은 제3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글로미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법은 혈액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냥 팔 따로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글로미 운동은 신체 말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세 혈관으로부터 소정맥, 소동맥까지 이어주는 혈관의 통로를 뚫어주기 위한 전신 운동인데요.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 과연 어떤 음식을 챙겨 먹을까요? 위암 수술 후 되도록이면 소화가 잘 되는 양배추를 삶아 먹거나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챙겨 먹습니다. 적은 양을 하루에 8번씩 나누어 먹는 식사 습관. 이런 습관은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저 잘 먹고 있죠. 수술이고 나서는 너무 못 먹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먹고 있어요. 아하, 이게 뭔가요? 이거 그린 프로폴리스거든요. 저처럼 암에 걸린 사람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먹고 있어요. 주부가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 먹고 있다는 그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벌이 식물에서 추출한 수지에 밀랍과 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물질인데요. 그중 그린 프로폴리스는 브라질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카리스라고 하는 식물에서 수액을 채취해 만든 프로폴리스를 말합니다. 프로폴리스에는 10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 수술 후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주부가 선택한 그린 프로폴리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건강을 되찾으신 모습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요. 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하다 깜짝 놀랐던 게 만성염증이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건 제가 몰랐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만성염증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대단히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만성염증이 계속되면은 뭐 기관지염, 뭐 위염, 췌장암, 췌장염, 또 간염까지 각종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가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까지 생기는데요. 이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체온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 만성염증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만성염증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또 시간 지나면 괜찮다 보니까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사례자분처럼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염증은 그냥 여드름 좀 났을 때, 굶었을 때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기는 또
살짝 다쳤을 때 생기는 염증 반응을 급성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혈액 속에 생기는 염증을 저희들은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는 염증보다는 속에 생기는 염증을 바로 이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두면 바로 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기관지염으로 생겼던 염증이 결국 나중에 폐암, 또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또 간염이 간암으로,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약 10%에서 24% 정도 되니까요. 염증성 질환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염증을 줄이는 게 관건이고 이 염증이 생겼으면은 이걸 없애야 될 텐데 뭐 항생제? 안 됩니다. 항생제 안 되죠. 내성 생기니까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천연 항생제인 그린 프로폴리스입니다. 아, 근데 프로폴리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앞에 그린이 또 붙었어요. 그린 그렇죠.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요. 벌집에서 나쁜 균들이 자라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발라놓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발라져 있으면은 균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와 같은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벌집을 지켜주고 벌의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벌집의 보호막, 벌집의 방패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요, 이게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항산화작용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게 고대 이집트의 미라 있잖아요. 그럼 미라도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썩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들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썩지 않고 균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이걸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거죠. 또 한 분 계시죠? 우리의 테스 형님. 그분 또 나오셨어요. 테스 형님께서도 과거에 이 상처나 궤양 치료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전부터 이게 염증 반응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한의학 서적에도 있습니다. 아까 벌이 발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 벌집 자체를 이용을 하는데 어떨 때 이용하냐면 방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약의 효능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도 이 벌집을 많이 사용했고 이게 바로 프로폴리스였던 것이죠. 오랫동안 실제로 쓰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어떤 효과, 이제 항균이나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로 써왔던 게 프로폴리스인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떤 성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 프로폴리스 안에는요, 300종 이상의 성분들이, 유효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120여 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예,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을 만들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강력한 항염 또는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는 몸속에 있는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이것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화도 억제시키고 또 면역력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프로폴리스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 프로폴리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일단 그린 프로폴리스 앞에 이제 그린이 붙었으니까 뭔가 차이가 있겠죠. 자, 프로폴리스에 약간 옵션이 붙어있는 업그레이드 버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폴리스에서는 아까 이제 뭐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는 그 성분들 외에 추가 옵션, 바로 아르테필린 C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테필린 C. 이것도 생소하네. 뭐 비타민 C는 들어봤어요. 아르테필린 C. 아르테필린 C는요,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우리 몸속에서요,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있죠. 있죠. 바로 이제 백혈구.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 직접 췌전방에서 싸우는 게 바로 림프구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저는 NK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최고로 중요한 NK 세포의 전투력을 확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게 바로 이 아르테필린 C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전투력이 올라가고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니까 아르테필린 C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가 항염 작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르테필린 C 이게 이제 염증을 낮춰주고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린 프로폴리스에 많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그린 프로폴리스 안에 있는 이 아르테필린 C가 항암 작용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또 염증 잡아주고 면역력 높여주고 항암 작용하는 이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쥐한테 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유방암의 생장이 30% 정도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피성 이 난소암 세포의 이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국내에서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그린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되면 이거를 또 잘 고르는 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골라야지 가장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판넬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린 프로폴리스 똑똑하게 먹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용성을 선택하라. 예. 오. 원래 이 프로폴리스가 이제 지용성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속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특성이 있어야지만 흡수도 좋고 이용도 잘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이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요, 체온과 비슷한 물을 양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프로폴리스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불용성,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넣어서 보면은 수용성 부분은 저렇게 싹 녹아서 섞였는데, 불용성은 저렇게 섞이지 못하고, 가라앉는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확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했잖아요. 네. 오래 녹아있어요. 잘 녹아있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녹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몸속에서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그린 프로폴리스로 건강을 할 거면 인체에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수용성 형태의 그린 프로폴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수용성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입에 머금고 있기. 그렇죠. 자, 이 프로폴리스 입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도움이 되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옆에 필름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요즘은 네. 입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어. 네, 머금고 이거 믿고 그냥 싹 녹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입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요. 우리 입속에서 또 나쁜 군, 충치균 같은 것들, 구강균 같은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구강의 항균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그런 효과가 좋아지면 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쁜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머물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그린 프로폴리스 안에 있는 이 플라보이노드 성분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가 딱 적정량이고요. 특이 체질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낮부터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네. 때 방심했어요. 약간 좀 얇게 입고 나왔더니 춥더라고요. 안 돼요. 아침까지는 춥습니다. 영하 5도 네. 말이었는데. 출근길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낮부터는 날이 좀 풀리고 주말에도 포근하다고 해요. 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집 앞 산책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